자, 오늘부터 대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지수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자, 처음에 거듭제곱, 제곱이라는 말하고 여러분이 제곱근이라는 말은 중학교 3학년 때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고, 거기 앞에 이제 거듭이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거듭이라는 거는 반복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쵸? 특히 이제 뭐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뭐 A의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별 내용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거듭제곱 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중3 때는 뭐밖에 안 배웠어? 제곱근밖에 안 배웠어. 그러면 이 제곱근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2제곱근이야. 우리가 이제 그 돈에서도 1,000원만 줘?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얼마 줘? 1,000원짜리 한 장이죠. 그런데 1,000원만 줘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얼마라고 해야 돼? 1,000원이라고 해야 사실은 맞는 건데 우리는 1,000원만 줘 하면은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기본 단위니까 그런 거야. 제곱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근 그러면은 2제곱근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3제곱근, 4제곱근, 5제곱근 쭉 가서 n제곱근이라는 거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거듭제곱이다 라는 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여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라는 거를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 상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뭐 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풀이도 뭐 여러분들한테 뭐 딱히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모든 보기 문제들을 좀 다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듭제곱근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런 거 했었죠. 자, x제곱이 만약에 a다 라고 하면 이 x를 갖다가 우리는 a의 뭐라고 불렀어? 제곱근이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무언가를 제곱해서 a가 나왔다고 하면 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x를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라는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개 숫자를 좀 사용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n이라는 걸 한번 넣어보면 x를 n번 곱했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니? a가 된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우리가 그러면 x제곱이 a일 때 여러분이 x값은 어떻게 구했냐? 라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시고 여기는 a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지. 그쵸? 사실은 여기 루트 안에 루트 앞에 2라는 이렇게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하지만 기본 단위는 우리가 보통은 안 씁니다. 알겠어? 그래서 안 쓴 것뿐이야. 안 쓰면은 당연히 2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x가 만약에 n이다. x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x는 누가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x라는 거는 자 풀마 루트 하시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n을 쓰면 되느냐 맞는 말이기는 한데 여기가 무조건 풀마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풀마가 있고 없고가 달라지냐라고 보면 여기 있는 이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서 n값이 짝수일 때와 n값이 홀수일 때로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n값이 짝수일 때는 여전히 2제곱근처럼 풀마 n제곱근 a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x가 만약에 홀수다 그러면 풀마 개념이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까 오늘 하여튼 개념 수업 할 때는 조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x의 n제곱근이 a다 라고 했을 때 여기 n이 짝수일 때 홀수 때 쌤이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선생님이 n이 짝수일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짝수의 대표값이 얼마겠어요, 얘들아? 1이겠지, 1. 그쵸? 그래서 x제곱 이퀄 a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얘들아 이런 거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봐야 돼. 무언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네모가 세모다라는 개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요. 네모인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모인 함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fx 함수하고 gx 함수에 같다라는 거는 뭘로 보면 되는 거니? 교점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면 x제곱 이퀄 2라고 한번 해보면 fx 이퀄 x제곱이 있고요. gx 이퀄 2라는 상수함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려보면 x제곱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요. 그 다음에 2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되는 거니 얘들아? 두 개가 되는 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루트 2, 얘를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해서 우리는 풀마 루트 2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리고 중학교 때는 여기 있는 이 a라는 값이 양수일 때, 이렇게 양수일 때는 당연히 여기 상수함수가 여기 있는 x축 위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교점이 몇 개가 생기겠어? 두 개가 생기니까 제곱근이 두 개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약간 낭비식으로 했던 것 뿐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0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x제곱 함수와 y = 0, y = 0은 x축이 되겠지.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되겠니?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곱근이 하나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음수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x제곱하고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근이 없다 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근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죠. 언제? 고등학교에 와서. 뭐라고 해서 생겼어? 허수라고 해가지고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1 때 허수를 배우기는 했지만 고등과정에서 우리가 허수를 다루지는 않아요. 고등과정에서는 실수 범위 내에서만 다룰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자, x의 n제곱근 이퀄 a. 자, 이거를 n의 값에 따라 한번 해보면 일단은 n이 짝수일 때는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뭐 2든 4든 6이든 8이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x제곱하고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다만 여기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폭이 어떻게 되겠니? 좀 뭐 좁아지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짝수일 때 여러분이 중3 때 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 a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질 거니까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똑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당연히 0일 때는 하나가 되고요. 음수일 때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n이 홀수라고 한번 해보면 그래프가 여러분이 이제 뭐 이런 그래프는 뭐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근데 만약에 n이 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n이 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가. 맞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x 이퀄 만약에 a인데 a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양에다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만나는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음수 쪽에 이렇게 그려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여전히 몇 개가 생기는 거야? 한 개가 생기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리고 0에다가 그리더라도 무조건 한 개가 생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자, x의 n제곱근 이퀄 a가 되는 n에 대해서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로 나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참고적으로 n이 홀수일 때는 이 a 값이 양수든 음수든 여기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알겠지? 근데 n이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 누가 중요하게 되는 거야? 이 a의 범위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a가 양수면은 두 개가 되고 a가 0이면 하나, a가 음수면은 0개가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우리가 뭘 따지고 있냐면은 근을 따지고 있는데 이 근은 허근이 아니고 무슨 근이니 얘들아? 실근이야 실근.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n이 홀수일 때 무조건 하나다라는 거는 실근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n이 짝수일 때 a 값이 양수일 때 두 개 0일 때 하나 음수일 때 없다라는 거는 실근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허근까지 만약에 다 합치면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근이 몇 개 있었습니까? 두 개 있었죠. 근데 그 둘 다 뭐였던 것 뿐이야? 허근이었던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러면
x 100제곱이 있고 만약에 1이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가 100제곱이면 실근 말고 허수범위까지 해서 전체 근이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그는 100개야. 지수개수만큼이 되는 거야. 알겠어? 다만 얘가 짝수니까 얘가 양수니까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고 2개가 되고 허근이 몇 개가 되냐? 98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 x의 5제곱이 만약에 3이다. 이거에 근이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근이 몇 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만족하는 실근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여러분이 따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가 홀수일 때는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몇 개니까? 하나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짝수일 때는 여기 있는 값이 양인지 음인지 영인지를 따져가지고 0개, 1개, 2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곱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뭐 이런 그 보기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제곱근의 성질 같은 것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익힌 문제 1번이 있는데 이 익힌 문제 1번은 여러분 중간고사 1번 문제로 나옵니다. 알겠지? 잘 좀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뭐냐고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이 몇 개인지 물어보는지 실근이 몇 개인지 물어보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 알아듣겠어?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몇 개냐? 세제곱근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1번 선택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 그러냐면 실근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돼. 즉 마이너스 2가 아닌 허근이 몇 개가 더 있어? 2개가 더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라는 말은 여기에 마이너스 8의 실수인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라고 말하면 그건 참이야. 알아듣겠니? 근데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복수수 범위 내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3개가 다 언급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81의 4제곱근은 3이다 라는 거는 81의 4제곱근 중에서는 3인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 3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어? 허근도 2개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81의 4제곱근이 3이다 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틀린 선택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라고 얘기했네요. 자, 실수인 거를 얘기할 때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단 뭐부터 체크하냐면 홀수 제곱근인지 짝수 제곱근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얘가 지금 뭐니? 짝수잖아. 짝수면은 그 다음에 따질 게 뭐야? 아, 그 앞에 있는 이 범위가 누구냐는 걸 따지면 되는 거야. 짝수인데 얘가 지금 음수잖아. 그렇지? 여러분은 뭘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래프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짝수 제곱근이면 짝수 제곱근을 물어보면은 2차 함수가 생각이 나야 되고 근데 얘가 음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려봤자 만난 점이 없죠. 그러니까는 실근은 몇 개가 되는 거야? 0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틀렸고요. 자, 이거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가 있다. 개수 물어본 겁니다. 근이 몇 개인지, 근이 누군지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따지냐? 아, 너 일단 짝수 제곱근이구나. 그러면 네가 양이냐, 음이냐, 영이냐에 따라 가지고 개수가 달라지겠지. 근데 네가 지금 뭐야? 양수잖아. 그러니까는 2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갑시다. 자, 세제곱근 이것은 이라고 했네. 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A의 제곱근은 몇 제곱이냐에 따라서 또 A 값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실근은. 그쵸? 그런데 세제곱근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요렇게 자 제곱근 2가 있습니다. 제곱근 2는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냐면은 제곱이 루트니까 루트 2라고 배웠어. 그치? 근데 여기 앞에 만약에 뭐 세제곱근이 붙는다 라고 하면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루트 앞에 작은 숫자가 요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울 때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루트를 배울 때는 뭐밖에 안 배웠어? 제곱근밖에 안 배웠어. 그치? 제곱근밖에 안 배우다 보니까 루트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양수만 들어가야 돼요. 음수 모양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 제곱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즉 음수밖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 확인했듯이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뭐가 돼? 여전히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8에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가 존재하는 거니까 여전히 루트 앞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처음에 여기서 헷갈려 합니다. 많이. 꼭 기억하세요. 짝수 제곱근 여기 앞에 짝수가 나올 때는 반드시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양수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가 홀수라고 한다면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리고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같은 경우는 뭘 세제곱하면 64가 되죠? 4를 세제곱하면 64가 되겠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 마이너스 4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해서 두 번째 쪽 정도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변형 문제 2번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자, 2번 문제 한번 잘 보시고 2번 문제는 학교 내신 문제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6월 달에 또 뭘 봐? 모의고사 보겠지? 모의고사에서는 1번 같은 문제보다는 2번, 이 변형 문제 2번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실수 A에 대해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이렇게라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실수인 제곱근을 따질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 홀수 제곱근인지 짝수 제곱근이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 n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맞죠? 왜? 여기에 n이 홀수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a하고 상관없이 이 값은 무조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한 개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 n이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 a 값에 따라서 두 개가 되거나 한 개가 되거나 0개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들 여러분이 봤을 때 항상 n 값에 먼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자, A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어떤 관심을 가지면 되냐? 숫자가 얼마인지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얘처럼 이렇게 5, 여기 5 이렇게 홀수일 때는 이런 거 그냥 앞에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되겠네요. 무조건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이해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짝수야. 짝수일 때는 이제 뭐가 중요해? 그 앞에 있는 수의 범위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알아들었지? 그럼 당연히 얘는 양수니까 뭐가 되겠어? 2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음수니까 없다. 즉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물은 얼마냐? 4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밑에 끝입니다. 같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의 n제곱근이라고 했고 항상 그럼 이 n이 여기에 어디에 표현되느냐가 중요하지. n이 바로 f 바로 밑에 있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홀수일 때는 안에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1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얘가 만약에 짝수면 음수일 때는 얘는 뭐 0이니까 무시하면 되고요. 양수일 때는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이거의 답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 발전 문제 3번처럼 나오고요. 경화여고가 내년에도 만약에 올림포스를 쓴다라고 하면 올림포스의 작년에 고난도 문항에 발전 문제 3번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입니다. 마이너스 4에서 4까지고 x는 정수만 내가 사용하겠다 그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4, 마3, 마2, 마1, 0, 1, 2, 3, 4까지만 내가 일단 가질 수가 있죠. 자, 이거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두집합 a, b를 이렇게라고 하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 a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원소는 x의 실수인 4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x의 4제곱근이니까 여기 있는 x값이 뭐일 때는 음수일 때는 0이 될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는 0, 얘가 1, 2, 3, 4일 때는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근이 2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b는 같은 방법으로 b를 원소로 갖는 거고요. x의 실수인 세제곱근이나 세제곱근. 세제곱근이니까 얘는 이 x값이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근 몇 개씩 가죠? 하나씩만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집합은 원소가 7개랍니다. B집합은 원소가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5개라고 되어 있어. 알겠니? 자, 그러면 이 말뜻이 뭐냐면 B집합은 세제곱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원소가 5개야. 그 얘기는 X값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5개 있어야 되겠죠. 한 개당 무조건 몇 개씩밖에 안 되니까.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알아듣겠죠? 자, 반면에 A집합 같은 경우는 X에 따라서 2개도 될 수 있고 1개도 될 수 있고 0개도 될 수 있어. 맞지? 그렇다고 본다면 얘가 7개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누구는 들어가야 되겠어? 0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지. 왜? 아예 같지 않든지 하나만 같든지 하나 갖는 건 0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1, 2, 3, 4를 가지면 풀마 뭐 이렇게 가지니까 2개씩 가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A라는 집합에는 0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양수가 몇 개가 들어가야 돼? 1, 2, 3, 4 중에 3개는 들어가야 되겠지. 3개가 들어가서 각각 2개씩 근을 가져서 6개가 뭐가 돼야 되니까? 돼야 되니까.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보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하여 두집합 A, B가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X는 A나 B에 사용되는 X는 모두 다 누구의? X집합의 원소들만 사용을 할 거야. 그쵸? 일단은 A에는 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냐? 0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수는 무조건 몇 개 있어야 돼? 3개만 있어요. 3개만. 그쵸? 음수가 마1부터 마4까지 있는데 음수는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겠네. 알아듣겠지? 자, B집합은 5개라고 했잖아. 5개. 그러니까 X집합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에서 내가 가지고 올 건데 몇 개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5개는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A에 있는 이 원소든 B에 있는 이 원소든 모두 다 X에 뭐가 되는 거야? 원소에서만 가져와야 되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근데 집합 X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그럼 X는 큰 것들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X에는 반드시 0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잖아. 그치? 합의 최대값이니까 A의 양수가 몇 개 있으면 된다 그랬어? 3개 있으면 된다 그랬지. 근데 만약에 X의 양수가 4개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러면은 A라는 친구가 이거 4개를 모두 다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집합에도 양수는 몇 개밖에 없어야 돼? 3개밖에 없어야 돼. 근데 그거의 최대값을 지금 나에게 물어봤으니까 가장 큰 거부터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B집합도 마찬가지로 X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X에는 결론적으로 X가 만약에 5개 이상, 6개, 7개가 있다고 하면 B집합은 X집합을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B가 5개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B가 5개만 가능하다고 하면 X에도 몇 개만 있어야 돼? 5개만 있어야 되겠네. 맞나요? 그래서 5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미 4개가 확정이 됐고, 그리고 하나는 음수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최대값을 지금 나에게 요구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뭐가 오면 되겠어? 1이 오면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를 다 더하시면은 얘는 뭐 9에서 1 빼는 거니까 8이 정답이 되는 이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전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조금은 더 쉬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쌤이 이렇게 설명 한번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익히 문제 2번. 자, 지수의 확장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자, 무언가 2에 얘들아 여기에 뭐 x제곱이다 라고 하면 여기는 x에 누구밖에 안 왔습니까? 자연수밖에 안 왔어. 뭐밖에 안 왔다고? 자연수밖에 안 왔어. 알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지수 단원이니까 여기 x를 자연수라는 범위에서 어디까지 확장을 하고 싶냐면은 실수까지 내가 확장을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런데 자연수에서 정수로, 유리수로, 실수로 확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제한사항이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뭐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냐? 얘를 우리가 밑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A는 지수고, X는 지수고, A는 밑이 되겠지. 자, X가 만약에 자연수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자연수면 A는 실수,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루트 2의 세제곱이 오든, 마이너스 루트 3의 4제곱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죠. 심지어 0제곱이 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사실 0제곱은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하진, 0은 자연수가 아니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 즉, 여기 있는 밑이 실수 어느 누가 오든지 상관은 없다라고 보면 돼. 뭐, 0의 5제곱도 뭐가 되겠니, 얘들아? 0을 뭐 5번 곱하라는 거니까 0이 되겠지. 자, 근데 만약에 x가, 자, 정수야. 정수면, 그러면 밑은 어떤 제한사항이 있냐라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2에 마이너스 1제곱도 오고 싶다 이런 얘기야. 이거 가능해요. 그리고 이따가 뭐 공부를 하겠지만 지수에서 마이너스는 역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자 2의 얘들아 마이너스 2제곱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무조건 역수야. 뭐라고? 역수. 2의 마이너스 2는 2의 마이너스 1 곱하기 2로 보시면 되고 요만큼이 역수야. 그러면 2의 역수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 그거를 제곱하니까 뭐가 되겠니?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수가 오게 되면은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근데 뭐는 안 되냐? 0의 마이너스 해볼게 1제곱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게 뭐니까? 역수니까. 그러면 0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 분모는 뭐가 올 수 없다 그랬지? 0은 올 수 없다 그랬지? 그래서 지수가 정수로 늘어나면서 밑은 x가 0이 아닌 실수만 가능합니다. 즉 정수로 늘어나면서 누구는 올 수가 없는 거야? 0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묶어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되냐? 라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무언가에 루트 이렇게 이제 여기에 뭐 2분의 이렇게 오고 싶은 거예요, 일단. 알겠지? 그럼 이렇게 오려면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우리가 누구라고 보면 되냐면은 얘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 제곱근 A의 세제곱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알아듣겠어?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앞에가 분모, 뒤에가 분자해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짝수가 오면 뭐가 오면? 짝수가 오면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음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음수가 들어버리면 걔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허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알겠지? 그래서 정수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유리수, 무리수, 실수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양수만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수를 확장을 시켜서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아무거나 오도록 하게 할 거야. 알겠어?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편하게 올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수학의 어떤 그러한 약속상 정수로 커지면 유리수, 무리수, 실수로 커지면 이 밑이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방금 여러분 설명했잖아. 그치? 그 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로 다룰 게 이제 뭐냐면 얘야. 이 파트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만 다루겠다고 생각하면 돼? 양수의 범위에서만 다루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지수 다음 시간에 로그를 배우고 나서 바로 넘어가는 게 지수 함수야 이제. 로그 함수가 되는 거고. 알겠니? 그럼 지수 함수, 로그 함수도 결국에는 여기에 얘들아 y만 붙으면 이게 지수 함수거든? 그러면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정의역이 당연히 어느 범위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어? 실수 범위에서 사용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밑은 양수인 경우에만 한해서 우리가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하려고. 이게 뭐야? 지수함수. 그럼 이 지수함수는 왜 배우냐? 나중에 이제 여기 다 이과 쪽인가요? 다 미적분을 할 친구들이죠. 결국 우리가 함수를 왜 배우냐? 미분하고 적분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하려면 함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함수를 배우려면 정의역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지수함수 같은 경우도 x의 범위를 뭐 하는 거야? 확장시키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린 그 단계 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겠지?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첫 시간이라 좀 천천히 얘기할 겁니다. 한 2시간만 이제 지나면 좀 빨라질 거야, 또. 잘 들어.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보면 일단 밑이다 보니다 밑이 다 A예요. 그렇죠? 그러면 A라고 놓으시고요. 자, 여기 있는 거부터 내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얘들아. 숫자가 써 있는 거는 쓴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냥 좀 앞에 봐. 그냥 집중해. 앞에 봐. 숫자가 안 써 있는 거는 2가 써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리고 루트 앞에 이러한 친구들은 지수의 어느 자리로 가야 돼? 분모로 가는 거예요. 뭘로 간다고? 분모로.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는 얼마가 돼야 되냐? A에 두 개는 곱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A의 5제곱이 아니라 몇 제곱이야? 6제곱이잖아. 똑같은 방식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얘는 A의 2, 3은 6분의 1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이 친구는 실제 이게 숫자 하나가 아니야.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지. 그치? 얘네는 곱하기 경우, 얘네는 뭐가 되겠어? 나누기 경우가 되겠지. 얘들아, 실제 수가 곱하기일 때 지수는 뭘로 갔었습니까? 중2 때? 더하기로 갔었죠. 나누기일 때 뭘로 갔었어?
빼기로 갔었지. 기억하시죠? 맞죠? A 2제곱 곱하기 A 3제곱은 A의 2 더하기 3 해가지고 5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곱하기잖아. 그치? 곱하기니까 지수에 뭘 넣으면 되는 거야? 더하기로 오면 선생님이 계산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쌤처럼. 알겠지? 그러면 얘는 A의 12분의 1 되겠지. 괜찮아요? 더하기 12분의 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의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12분의 1이겠지. 12분의 1인데 얘는 위치가 어디야? 분모야. 분모는 나누기야. 맞죠? 나누기는 지수에서 어떻게 오는 거야? 빼기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빼기 12분의 1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얘가 2가 있고 여기 3이 있으니까 6분의 1인데 분모 자리니까 빼기 6분의 1로 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A의 0제곱이 되고 무언가의 0제곱은 1로 여러분이 그냥 정의 내려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언가의 0제곱은 이걸 사실 뭐 고교 과정에서 증명을 하기는 조금은 힘들고요. 그냥 지수 계산이 무슨 계산이니 얘들아? 곱하기 계산이에요. 무슨 계산이라고? 곱하기 계산. 곱하기 계산에서 수의 변화를 주지 않는 값이 얼마지? 1이야. 그렇지? 그래서 무언가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할 때 곱하기는 1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더하기 때는 뭘 쓰는 거야? 0이라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2번. 이걸 좀 보게 되면요. 여러분 밑을 먼저 다 통일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니? 쌤이 그러면은 여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한번 해보면 얘는 3의 세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세제곱의 10제곱이니까 3의 30제곱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의 제곱의 10제곱이니까 20제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의 세제곱의 4제곱이니까 3의 12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3의 제곱의 11제곱이니까 3의 22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2 때 기억을 여러분이 조금만 되살려 보시면 지수에서 곱하기 계산은 너무나 편해. 그치? 그런데 지수에서 만약에 더하기나 빼기 계산이 나와. 그럼 어떻게 쓰니? 2의 5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 얼마에? 물론 뭐 32, 8로 해가지고 뭐 계산하시면 되지만 그렇게 말고 더하기 빼기 계산 어떻게 했어? 작은 걸로 묶어내는 거야. 뭐 한다고? 작은 걸로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2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으니까는 4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자기가 다 나왔으니까 1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이해됐죠? 자, 같은 방법으로 그럼 얘는 뭘로 묶어낼 수 있어? 작은 걸로 묶어내니까 3의 20제곱으로 묶어내면은 3의 10제곱 더하기 1로 될 수가 있겠죠. 얘는 3의 12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1 더하기 3의 10제곱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러고 나면은 얘네는 뭐가 되겠어? 없어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3의 20제곱이고 3의 12제곱이잖아. 얘네 계산하면은 분자에서 분모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바로 뭐가 되냐? 3의 8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얘는 3의 앞에 있는 거는 분모, 얘는 분자 이렇게 되는 거야. 4분의 8 약분하니까 2니까 정답은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갑시다. 계속 여기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는 일단 밑은 A가 되는 거고요. 얘는 뚫고 나올 게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제곱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뚫고 나올 게 여기 뚫고 여기 뚫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다 뭐가 있으니까 2가 이렇게 있으니까 6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하나, 둘, 세 개를 뚫어야 되겠지? 그러면 2, 2, 3이니까 12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A의 12제곱분의
여기는 4개, 여기는 2개 하나니까는 12분의 7제곱이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12제곱근 A의 7제곱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가 분모,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보다 가장 작은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거가 누구냐? 이런 얘기네. 맞죠? 천천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제곱근 표시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말고 여기 안에 있는 것부터 얘부터 한 번에 갑시다. 자, 얘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 얘부터. 얘는 2의 뭐니? 2의 제곱이 되겠지. 그쵸? 그런데 여기는 6이 있고 얘가 2가 있잖아. 그치? 맞나요? 그러면 얘네 하나 이렇게 약분해주면 2의 뭐가 되겠어?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야. 2의 4제곱이고 여기 2가 있잖아. 그렇지? 얘네 약분해주면 얘는 제곱이 될 것이고 2의 3분의 2제곱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곱하기니까 더하기 3분의 2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의 6분의 5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 요만큼 있는 친구가 바로 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세제곱이 있으니까 곱하기 3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결과적으로 2의 2분의 5제곱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참고적으로 분모에 2가 있으면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널널하게 했던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루트 하시고요. 2의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은 3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루트 32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얼마입니까? 5점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괜찮죠? 25가 5의 제곱이고 36은 6의 제곱이니까 5점 얼마가 되고 자 문제 갑시다. 여기 있는 수는 5점 얼마인 수야. 걔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거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거의 두근이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선생님은 앞으로 이런 식의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얘를 5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하라는 대로 그냥. 알겠지? 자, 얘는 5의 3분의 1제곱이 얘는 b가 되는 거야. 이게 방정식이야. 그랬을 때 a, b의 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나에게 근 2개 알려주고 이거 한 거 보니까 뭐 사용하라는 거야? 두근의 합과 곱을 사용하는 그 얘기가 되겠지. 두근의 합이라는 거는 5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라는 친구가 얘가 되겠죠. 625는 얘들아 얼마니? 5의 4제곱입니까? 그럼 5의 4제곱이니까 얘는 그럼 5의 뭐가 3분의 4제곱 3분의 4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거는 5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라는 친구가 a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b 값을 내가 일단은 구해야 그 b를 여기다가 넣어서 a 값도 구할 수가 있고 a, b의 곱도 구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b 한번 구해 볼게요. 자, b라는 친구는 5의 3분의 4제곱 마이너스 5의 3분의 1제곱이에요. 지수에서 더하기 빼기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작은 걸로 묶어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작은 걸로 묶어내면 5의 3분의 1제곱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5의 3분의 4제곱은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얘는 5의 1제곱이 돼야 곱했을 때 5의 3분의 4가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지금 설명이 조금 복잡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복습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지수를 잘해야 로그는 니네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보는 수라서 더 어려워, 지수보다. 자, 얘는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그대로 다 나왔으니까 얘는. 그러면 여기가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B라는 값은 이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A 값은 B 곱하기 이거 곱하기 즉 5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4 곱하기 5의 3분의 1이잖아. 그치? 5의 3분의 1 곱하는 거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A 값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A, B의 곱이라는 거는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4, 4에서 먼저 16으로 맞춰주시고요. 5의 3분의 1제곱, 5의 3분의 2제곱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5의 1제곱이 되니까 5가 곱해져서 정답은 8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어. 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얘들아 뭐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로 약속했지? 역수해주면 돼요. 뭐 해주면 된다고? 역수해주면 돼. 그러면 결국에 이 친구는 9분의 16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어? 그리고 나서는 뭐 해줄 거냐?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지, 약분. 그치? 그리고 얘도 이렇게 약분하면 결국에는 뭐만 남아? 2분의 1만 남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9분의 16은 3분의 4에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지. 그럼 3분의 4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곱하면은 답은 뭐가 되겠어? 3분의 4가 답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이거 계산할 거고요. 이거는 9라는 친구는 누구냐면은 3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누기는 지수에 뭘로 갑니까? 빼기로 가니까 여기 안에 있는 친구는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그거에다가 여기에다가 얘가 곱해진다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얘네들을 합차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4 빼기 2가 되겠지. 4 빼기 2는 3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9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로 와볼게요. 얘네들은 다 밑이 누구인 애들이야? 밑이 3인 애들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럴 때는 이거 마이너스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알겠지? 여기서는 그냥 이 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쌤이 마이너스 처리해버린 거고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는 밑을 통일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어? 그러면 3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오면 되고요. 얘는 8은 8은 일단 그냥 냅두세요. 8은 잠깐 냅두고 여기 있는 친구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3의 몇 제곱이니? 4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3의 4제곱인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3의 요만큼이 3의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2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2로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3의 여기가 3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얘가 나누기니까 나누기는 지수에 뭘로 오면 되겠어? 부호 반대로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플러스 뭘로 가면 되겠니? 6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 친구는 3의 얘가 이제 2분의 12니까 3의 2분의 9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잖아. 그치? 얘는 그냥 곱하기 뭘로 가면 되겠어? 2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약간 좀 답이 이상한데?
자, 얘가 3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다시 얘가 3의 제곱이었죠?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에서 이걸 없앨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3의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가 3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27 곱하기 2니까 정답은 5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보시면요. 얘는 지금 5고 얘는 2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그냥 5에 얘는 5의 몇 제곱이니? 5의 세제곱이야. 그치? 처음부터 이렇게 한 번에 딱딱딱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다시 우리가 이 친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5의 세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5의 세제곱인데 6분의 3이니까 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2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2의 6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얘는 2의 뭐니? 4제곱이잖아. 2의 4제곱은 2의 3분의 2제곱인데 분모 자리 있으니까 이거의 부호가 뭐가 돼야 됩니까?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6분의 4 이렇게 될 것이고 계산해 보시면은 5의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친구는 5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냥 루트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때문에 뭐가 되는 거니? 역수가 되겠지. 역수라는 거는 분모에 간다는 얘기고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2분의 루트 12 정답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이거를 한번 구해보래. 알겠지? 그럼 항상 이것이 뭔지를 먼저 내가 체크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324는 뭐의 제곱이죠? 18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18의 제곱이니까 2a가 얼마냐? 이거 구하라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나는 18의 a제곱 알면 그거 뭐 하면 되겠어? 제곱해도 뭐 되겠지.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18의 a제곱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일단은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3의 마이너스 2a제곱 곱하기 루트 7 하시고요. 얘는 우리가 뭐 할 수, 분리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분리하냐? 2의 a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숫자고 얘도 숫자고 얘네들은 지금 미지수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이 친구 넘어오고 이 친구 넘어갈 거야. 얘들아, 곱하기일 때 이항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역수가 되죠. 그쵸? 역수가 된다는 거는 지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지?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 루트 7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넘어오면 얘는 곱하기 2에 부호 바뀌어서 2분의 1제곱, 즉 루트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 얘는 2의 a제곱에다가 곱하기 얘가 넘어오면 부호가 역수니까 3의 2a제곱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3의 2a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의 a제곱이 돼서 최종적으로 얘는 18의 a제곱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즉 18의 a제곱이 뭐가 되냐? 얘네 루트 1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8의 a제곱의 제곱이잖아. 얘는 18의 a제곱의 제곱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어? 1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이런 거는 풀고 못 풀고 큰 의미 없어요. 지금은. 알겠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거의 값이 지금 얼마냐 이런 얘기야. 맞죠? 이것이 얼마냐는 얘기고 지금 조건은 얘하고 얘를 나에게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8의 a제곱이고요. 8의 a제곱은 2의 3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2의 a제곱이 3의 b제곱이라 그랬지. 그러면 2의 3의 제곱은 3의 3b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뭐냐면 3의 3b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3의 3b제곱에다가 3의 b제곱을 곱하니까 그럼 내가 구해야 될 최종적인 거는 3의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 그치? 곱하기니까 4b제곱이 얘가 얼마냐라는 거를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3의 4b제곱을 내가 뭐 하면 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자, 이 식에서 양쪽에다가 선생님이 a분의 1을 한번 곱해줘 볼게. 그러면 얘는 2가 되겠지. 여기다가 a분의 1 곱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a분의 1. 됐어요? 그럼 얘는 2가 될 것이고요. 얘는 3의 a분의 b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생님이 양쪽을 a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a로 한번 나눠보면 얘는 1 더하기 a분의 b라는 친구가 3분의 4 a로 나눴으니까는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a분의 b라는 친구가 3분의 4b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a분의 b 대신에 이 친구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 수가 있겠네. 넣어보면 2는 3에 3분의 4b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따로 좀 끄집어내면은 3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니까 지수부호가 곱하기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의 3분의 4b제곱은 뭐가 되냐? 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나는 지금 3의 4b제곱을 내가 찾고 싶어. 3의 4b제곱을 찾고 싶다고. 양쪽에 뭐 하면 되겠어? 지수에다가 3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에다가 3 곱해주고요. 여기다가 3 곱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3에 없어지니까 4b제곱이 되고 216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를 내가 원소로 가질 건데 그 X는 뭐냐면 이것이야. 이것은 N은 0이 아닌 정수가 된다라고 했고요. 자, 이거의 원소 중 자연수인 거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느냐라는 걸 나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얘를 먼저 정리 한번 해보면 256분의 1이라는 거는 2의 8제곱인데 256 2의 8제곱이죠. 근데 역수니까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x라는 거는 뭐냐? 2에 마이너스 8에다가 n분의 1이 곱해지니까 n분의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이 x가 자연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되겠어? 자연수가 돼야 되겠지. 얘가 유리수가 되면은 루트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자연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8에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 되겠지. n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개수 물어봤으니까
4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자연수의 4제곱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얘들아 봐봐. A가 있어. 잘 봐봐. A가 있어. A의 4제곱은 그냥 여기다가 4제곱을 하란 얘기죠. A의 4제곱 근이라는 거는 A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라는 거야. 원래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4제곱근을 씌우라 이 말이거든. 자, A의 제곱근이 뭐지 얘들아? 중학교 문제 A 제곱근 풀마 루트 A. 즉 풀마 걷어내면은 루트 씌우는 거 있잖아. 그치? 제곱근이라는 말은 2제곱근이라는 말이 사라졌고 여기 앞에는 2가 원래 있는데 가장 기본 단위는 우리가 2를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4제곱근이라는 거는 이렇게 4제곱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 하라는 얘기야? 4분의 1을 곱하라 그런 얘기야. 다시 정리하면 n제곱을 해라. n 곱하면 됩니다. n제곱근이다 라는 말은 n분의 1 역수를 곱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자, 문제 볼게요. 이것은 원래 뭐였냐면은 3의 n 더하기 1분의 세제곱이었어.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4제곱 근이 되도록 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됩니까? 뭘 곱해주면 돼요? 자, 다시. 이것이 어떤 자연수의 4제곱 근이 되도록 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주는 거니, 얘들아? 4를 곱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4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까? 얘가 어떤 수의 4제곱 근이 돼야 돼? 4분의 1 곱해야 돼요? 4 곱해야 돼요? 자, 볼게. A가 어떤 수의 4제곱근, 제곱근이 돼야 되는데 A가 어떤 자연수, 어떤 수의 제곱근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 얘들아? 루트 2는 자, 4제곱근이 얘가 어떤 자연수의 4제곱근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4를 곱해줘야 되는 게 맞죠? 여기다가 자 4를 곱하면 이게 바로 어떤 수가 되겠지. 맞지? 이 친구가 자 이렇게 설명할게. 어떤 자연수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게. 얘가 이 A의 4제곱근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곱할 때 얘들아? 4제곱을 했을 때 뭐가 나오겠어? A가 나오겠지. 얘가 4제곱 근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 값은 3의 n 더하기 1분의 12제곱이 돼야 되고 자 모든 n의 값에 합을 걸어야겠거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n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12에 뭐가 돼야 되겠어? 약수가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n 더하기 1은 1 가능하고요. 12 가능하고요. 2, 그 다음에 6, 3, 4 가능할 것이고 그럴 때 n 값이라는 거는 1 빼는 거니까 0, 11, 1, 5, 2, 3이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모든 n의 값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얘네들을 모두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은 내가 찾는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얘가 뭐 11에다가 얘 하는 거니까 22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81의 n분의 1제곱이 k 곱하기 이것이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n의 순서쌍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나는 k라는 친구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원래 81에 n분의 1제곱이 있었고 얘는 그러면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니 얘들아? 지수의 부호를 바꿔서 넘어가야 되겠지. 지수의 부호를 바꿔서 아니면 이거를 바꾸시면 되겠죠. 얘를 역수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256에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자 k라는 친구는 81은 3의 4제곱이니까 3의 n분의 4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6은 2의 8제곱이니까 얘는 2의 n분의 마이너스 8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어? 자, 지금 문제는 이 k라는 친구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그러면 얘네가 지금 둘 다 선생님이 자연수로 정리를 했으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고 얘가 자연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m이라는 값은 누가 가능하겠어? 1, 2, 4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지. 자, mn의 순서쌍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개고 얘는 4개니까 곱해가지고 몇 개가 된다? 12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죠. 대소관계 한번 비교해 보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자, 5의 4분의 1제곱 2의 얘가 분모니까 3분의 1제곱 6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뭐 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똑같이 분모를 없앨 걸 한번 곱해주면은 12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2 이렇게. 그러면 얘는 5의 세제곱이죠. 5의 세제곱이니까는 125가 될 것이고요.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어차피 똑같은 거를 곱하더라도 상관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1등, 네가 2등, 네가 가장 작은 숫자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자, 3의 3분의 2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의 3분의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니까 여기다가는 얼마 곱해주면 됩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곱해주면 a는 3의 3분의 1제곱이다 이 말이 되고요. 얘는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1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2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16의 양의 4제곱근이니까 얘는 뭐 2의 4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니까 그냥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양쪽에다가 뭐 곱하면 되겠니? 뭐 6 곱하면 되겠다. 6 곱하고 6 곱하고 6 곱해보면 얘는 3의 제곱이니까는 9가 될 것이고요. 얘는 8이 될 것이고요. 얘는 64가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그럼 네가 1등, C가 1등, 그 다음에 A, B. C, A, B니까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 보자마자 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합차하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이만큼의 결과물이 x 빼기 y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여러분 이거 봐봐. 얘들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는 게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금 아시면 되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앞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하기에 부호 반대 이렇게 되겠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뒤에 거 무시하고 앞에다가 세제곱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얘가 앞에 거 제곱이냐 그 얘기지. 제곱 맞죠? 얘가 뒤에 거 제곱이냐 맞죠?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거에 부호 반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렇게 되면 여기다 각각 뭐만? 3만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2 빼기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분모 통분해야 되겠지. 분모 통분하면 합차로 가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하면은 지수에다가 2 곱해주는 거니까 2분의 1분의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오고 요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올라가고 올라가면 얘네 둘이 부호가 반대니까 없어지고 2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얘하고 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둘이 계산해 볼게요. 더하기. 그러면 얘하고 이거 뭐 분모 계산하면 1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가 있는 상태에서 타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타고 올라가면, 쌤 2는 묶어낸 거야. 2 이렇게 묶어낸 거야.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없어지고 1만 남으니까는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하고 1 더하기 a분의 4 하시면 1 마이너스 a 제곱분에 가시고 4로 묶어내면 요렇게 올라가면 4로 묶어낸다는 얘기는 쌤이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4로 묶어내면 어차피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가 1이라는 거는 그냥 분모의 합이야. 맞죠? 그러면 a 없어지니까 2가 돼서 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런 거 있었지, 얘들아.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x 빼기 y 제곱. 이거 결과물이 뭐였니? 물론 뭐 이거 다 전개하고 전개해서 빼면 되긴 하겠지.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x 제곱이 생기는데 여기서 x 제곱이 생겨서 빼기니까 없어지겠지. 여기서 y 제곱이 생기는데 여기서 y 제곱이 생겨서 빼니까 없어지겠지. 결국에는 그것들은 없어지고 이거 2xy 여기 마이너스 2xy인데 빼기 있으니까 더하기 2xy가 돼서 4xy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부호가 달라진 상태에서 완전 제곱의 빼기는 여기서 생기는 가운데 거의 몇 배? 2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똑같아요. 얘를 이제 x, 얘를 y, 얘를 x, 얘를 y라고 보면 똑같아요. 이거 제곱한 거 빼니까 없어지고 이거 제곱한 거 빼니까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자, 2 곱하기 2에 두 개 곱하면 y 없어질 거고 x니까는 2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어? 근데 이게 몇 개라고 얘들아? 2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2에 2x 여기는 뭐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여기 네모에 들어갈 거는 2x 더하기 2에 해당하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에서 충분히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한번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었죠. x 더하기 x분의 1이 만약에 3이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얼마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이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3이니까 얘는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 여기서 너 잘 볼 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의 관계만 보면 돼. 무슨 관계야?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2분의 1하고 여기 있는 거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니? 제곱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이거를 제곱한 거에서 빼기 뭐만 하면 돼? 2만 하면 되겠네. 얘네 둘이 관계가 제곱 관계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한 거 빼기 2니까 7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냐라고 보면 이거를 제곱한 거에서 2 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4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시험 문제로는 얘들아 이런 거 가끔씩 잘 나와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거치지 않고 이게 얼마냐 이렇게 잘 나와. 그러면 이 정도 문제는 사실은 뭐 암산 충분히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얘하고 얘는 몇 제곱 관계야? 4제곱 관계야. 4제곱 한 번에 가는 건 없어요. 제곱 한번 걸쳐 가야 돼. 제곱을 걸쳐 가면 주어진 값을 제곱하고 얘 둘이 역수니까 빼기 2가 돼야 되겠지. 맞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얘가 2분의 1인데 얘는 2분의 3이야. 그러면 얘네는 무슨 관계가 되겠어 얘들아? 세제곱 관계가 되겠지. 세제곱 관계가 되면 여러분 공식에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이제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역수꼴로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친숙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x 더하기 x의 이거의 세제곱 더하기니까 빼기 3 그 다음에 x 더하기 x 이렇게 변형 공식. 쌤이 올려준 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시고 꼼꼼하게 이거 한번 비교하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결국에는 주어진 거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주어진 값이야. 주어진 값이 k라면 k 세제곱 빼기 3k가 되는 거지. 세제곱일 경우에는 제곱일 경우에는 k제곱 빼기 2가 되는 거고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주어진 값이 얼마니까? 3이니까 세제곱 하시면은 27 빼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구하니까 1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 이런 문제를 조금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귀찮게 주려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봐봐요. x에 3분의 2제곱 더하기 x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3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에 3분의 8제곱 더하기 x에 마이너스 3분의 8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줄 수 있어. 자, 문제를 이렇게 주면 여러분은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지수와 내가 구해야 되는 지수 사이의 관계가 몇 제곱인지만 보면 된다고. 몇 제곱이야? 4제곱이지 4제곱. 여기다가 4제곱을 해야 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결국 얘는 제곱을 한번 거쳤다가 다시 또 가면 되는 거잖아. 제곱을 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k제곱 빼기 2니까 9 빼기 7 될 것이고 다시 얘는 그 7을 기본으로 해서 그거 제곱하고 빼기 2가 하니까 4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게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줬어. 이렇게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이게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체크하면 된다고? 나에게 처음에 제시된 지수와 내가 구해야 되는 지수 사이가 몇 제곱의 관계냐만 보면 된다고. 알겠니? 그럼 얘는 몇 제곱의 관계니? 세제곱의 관계야. 세제곱의 관계는 주어진 거에 세제곱, k 세제곱, k라면 빼기 3k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7 빼기 9 해가지고 18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지저분하게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에게 주는 거는 제곱, 세제곱, 4제곱의 관계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은아. 자, 봅시다. 자, 예를 보면, 자, 이거일 때, 이거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말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이거는? 자, 나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곱을 한번 하면 얘는 뭐가 되냐? 3에 2x가 될 것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곱하기의 2배가 되겠지, 그치? 곱하기의 2배니까 마이너스 2가 9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어요? 결론적으로 3의 2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x는 1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되는 거냐? 1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11 더하기 2니까 분모는 1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의 값은 그러면 얼마냐 라고 보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하고의 관계가 몇 제곱이 되는 거니? 세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이 있었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빼기 b인데,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일 때? 역수 관계일 때는 얘가 의미가 없어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내가 계산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주어진 거가 3이잖아. 그렇지? 3이 주어졌으니까 그거의 세제곱 27 더하기 여기가 3이니까 339 해가지고 36이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네. 즉 여기 값이 36이고요. 3 더하니까 39가 돼서 정답은 3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인데, 얘들아,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거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니? a 세제곱, 그치? 그 다음에 3 곱하고 앞에 거가 2번, 뒤에 거 1번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3 곱하고 앞에 거 1번, 뒤에 거는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거만 뭐가 되는 거야? 3번 이렇게 되는 갈 수가 있지. 맞죠? 자, 그래서 x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양쪽을 한번 뭐 할 거야? 세제곱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x 세제곱은 누가 되냐라고 보면, 자, 앞에 거의 세제곱이니까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자, 3 곱하기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이잖아. 그래 안 그래? 앞에 거 2번이면은 3의 3분의 2제곱이고 뒤에 거 1번이면은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까 계산하시면 뭐가 되겠어?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공식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외우면 안 되고요. 꼭 기억하세요. 앞에 거의 세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이렇게 두 개 곱하니까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가 1번이고 뒤에 거가 2번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만 3번 곱하면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 됐어요? 그러면 자, x 세제곱 하시고 얘는 3, 얘는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10 하시고 여기 있는 친구를 좀 천천히 한번 보시면 3으로 선생님 묶어내고 3으로 묶어내면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돼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x 세제곱은 3x 더하기 3분의 10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넘어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게 3분의 10이 되는 거고, 구하라는 게 지금 이겁니다. 이거를 3으로 묶어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얘가 여기 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 3분의 10이잖아.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의 x제곱이 81일 때 이거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일단 얘들아 루트 8이 뭐니? 루트 8이 2에 얘는 어쨌든 밑이 2니까 2분의 세제곱이지. 2분의 몇 제곱? 세제곱. 근데 루트 8이 지금 어디에 있어? 분모 자리에 있지? 분모 자리 있으면 이거의 부호가 뭐가 돼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바뀐다는 거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2에 2분의 세제곱인데 역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 바로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x가 곱해지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에 4분의 x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돼요? 이거 두 개 곱하면 4분의 3x네요. 미안합니다. 4분의 3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2의 x제곱이 81이에요. 뭐 x제곱 4분의 3 얘가 80 얼마라고? 1이라고. 그치? 81은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에 4분의 3제곱이니까 없어지고 3의 세제곱해서 27이 뭐가 되겠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여기 한번 보자. 얘들아 x제곱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4xy는 뭐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이게 활용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의 값이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나에게 물어봤네. 자, 그러면 나는 누구부터 해볼 거냐면은 얘부터 한번 해볼 거야. x제곱 빼기 1부터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다 끝났어. 자, 좀만 집중하자. 자, x제곱 빼기 1은 이거를 제곱해야 되니까 이거를 제곱하면 4분의 1 하시고요. 제곱하니까 5에 5분의 1제곱 더하기 제곱할 거니까 5에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빼기 1이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2배니까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거기에 이제 빼기 1이네요. 그러면은 빼기 1. 빼기 1은 4분의 1로 묶으면 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뭐로 들어가죠? 4로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5에 자 4분의 1 하시고 5에 10분의 1 마이너스 2 덕분에 빼기 5에 마이너스 10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얘는 자, 여기에 뭐가 씌워져? 루트가 씌워졌잖아요. 그렇지? 루트가 씌워지면 여기에 루트가 이렇게 씌워지는 거와 똑같으니까 4분의 1은 2분의 1로 나올 것이고, 여기는
여기는 그대로 나와서 5의 10분의 1제곱 빼기 5의 마이너스 10분의 1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x하고 얘를 더하라고 했고요. x가 지금 이 친구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2분의 1로 한번 묶어내보면 얘는 풀인데 얘가 풀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얘 이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5의 10분의 1제곱이 몇 개 있어? 2개 있겠죠? 2 곱하기 5의 10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되고 5의 10분의 1제곱이 이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거기에 10제곱이 곱해지니까 정답은 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